이거 이거 여기 있어. 어떻게 이건가?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 누르고 있는 거구나. 오, 이 자. 뒷자리의 공간감과 되게 비교되는데 너무 차이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또 경험해본다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인테리어가 3세대로 바뀌면서 네. 아주 디지털라이징이 된 거예요. 와우. 여기도 지금 네. 모니터가 지난번에 탔을 때만 하더라도 3세대인데 이 와이드 모니터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이드 모니터도 들어왔고 이런 디스플레이라든가 스티어링 휠도 이게 지금 이렇게 조절하는 거잖아. 네. 이게 지금 아니, 다 들어와 있어서. 네네. 아니 사실 아까 뒤에서 여기 이렇게 보였잖아요, 유튜브로. 그땐 이렇게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네. 역시 벤츠 이랬는데 네. 저기 송풍구도 원래 그 벤츠 디자인 약간 비슷하게 네. 해가지고 역시 벤츠 이랬는데 갑자기 앞에 딱 타가지고 밑에를 보니까 오, 간다. 네네 뭐. 야,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네. 신기하지? 그러게요. 나 오늘 로또 사야 될까봐 혜영 기자 이겼으니까. 야, 근데 진짜 엄청 편하게 출발하는데요? 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일단 뭐 토크는 440Nm. 이거 그냥 걱정 없이 타면 되는구나.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막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시작을 바톤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뭐 길 따라 가면 되는 거고. 네네. 차선 변경할 때 뒤가 기니까. 네, 조심을 그거 조금 신경 써야 되는구나. 와. 근데 뭐 주행하는 거는 뭐 똑같은데요? 승차감도 엄청 좋고. 네. 승차감 어때요? 뒷자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그 럭셔리 카들의 문제가 2열보다 운전석의 승차감이 더 좋다는 거.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니 사실 뭐 근데 뒷자리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앞자리가 뭐 압도적으로 좋아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뒷자리 좋아. 차선 변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차선 변경했어. 야, 뭔 호들갑이야 이게. 약간 되게 특이한 경험인 것 같아요. 약간 트럭보단 좀 낮은데 네. 트럭보단 좀 낮고 앞에도 좀 튀어나와 있는데 근데 뭔가 시야는 되게 넓고 굉장히 좀 특이한 진짜 특이한 경험인데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그 뭐 트럭 이런 것들도 면허가 없으니까 행사장에서 운전은 해봤거든요. 벤츠 트럭도 그렇고 뭐 딱 정해진 그 공간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그곳에서는 해봤지만 도로에서는 아직 못 달려봤는데 아마 제가 도로에서 운전해 본 차 중에서 시트 포지션이 가장 높은. 편의점에 그 뭐지? 그건 되잖아요. 뭐 봉고나 뭐 이런. 그럼요. 네네. 그런 미니밴들보다 사실 죄송해요. 워낙 주행 기술이 워낙 높으니까. 봉고가 아니라 포터? 포토도 되죠. 네. 이게 포트랑 사실 앞이 없으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포트보다 사실 네네. 지상보다 훨씬 더 높고. 네. 포터는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있죠. 많이 바퀴보다 돌출돼 앞이니까. 있죠. 예. 이 차는 약간은 그 세미 1.5박스, 1.5박스까지는 아니고 1.3박스 정도는 되게 약간 돌출돼 있어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포터는 바로 앞에 싹둑 잘렸는데 그 정도 느낌은 아니긴 하죠. 근데 그래도 뭐 바퀴가 일단 우리보다 앞에 있으니까 네. 되게 신선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운전하는 거는 뭐 편하고 좋네요. 네. 일단 시야 확보가 잘 되면 아무래도 네. 운전이 편하잖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봐야겠다. 된다니까. 와. 짠. 어이, 넘어가려고. 너무 지금, 웃겨. 차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빨간색. 저것도 조절이 되죠. 실제로 핸들을 돌려가지고 진동도 주고 핸들을 돌려서 안 넘어가게 맞춰준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왜 차간거리 설정할 때 그 계기판에 표시가 될 때 보통 차 모양이잖아요. 근데 얘는 뱀 모양이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너무 깨알 같아. 진짜. 그쵸? 차간거리가 트럭과 트럭이야. 뱀과 뱀. 자, 그럼 이제 차간 거리도 유지하면서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차선 쪽으로 접근하면 핸들을 돌려주긴 하거든요. 경고와 함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말아주긴 하는데, 근데 그 차로 중앙을 따라 유지해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대신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핸들을 말아주는 것까지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앞차랑 충돌 방지도 있기 때문에 앞에 차가 멈추면 얘도 긴급 제동도 해주고. 그죠. 옛날 편의점님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벤츠가 앞차를 박아 사고가 났는데 벤츠는 그럴 리가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네. 그쵸? 편하겠지 뭐. 이 드라마가 사실 차를 잘 모르면 좀 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좀 무리한 대표- 설정들. 대표적으로 또 벤츠 이야기인데 그 SLK가 드라마에 처음 나와가지고 오. 차가 주행하는데 지붕 쫙 이런 장면 나온 거야. SLK는 주행 중에 지붕 안 열리는데. 그거 어떻게 찍은 거지? 아, 차에 얹어서 달리니까. 그렇죠. 립들이 아. 올려가지고 올려서 찍으니까 주행하는 중에 지붕이 쫙 열리는 걸로 해가지고 SLK가 아, 맙소사. 히트 쳤던 그랬던 적이 있죠. 막상 샀는데 안 그래. 난 기분 내고 싶은데. 근데 확실히 이 차가 폭이 워낙 크니까 좀 신경 써서 주행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가죠. 그렇죠. 살짝 넘어가고 계속 경고가 울려. 아. 저 갑자기 지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문의 일패인가요, 제가 그러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운전이 사실 이제 요즘 저만 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차로 유지 있는 걸 타니까 네. 웬만하면 그냥 켜놓고 가거든요. 혹시나 깜빡 잘못해가지고 놓칠 아, 수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게 이미 그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은 약간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또 사실 여전히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차들도 많이 있어서 시승하다 보면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 제 차가 그래서. 네, 금방금방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차도 조금은 운전에 더 집중을 해가면서 그렇게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까 뒷좌석이 정말 조용했던 거네요. 아, 그렇구나. 그쵸? 네. 뒷좌석은, 엄청 조용했어요. 네, 뒷좌석 엄청 조용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앞으로 오니까 뭐 각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 엔진룸 소리도 다 들어와요. 원래 뒤에는 근데 너무 안 들어서 좀 놀랬거든요. 그렇죠. 뒤에 되게 차폐를 잘했나 봐요. 사실 이것도 그냥 저는 그냥 유리인데 뭐 이랬는데 요거 하나 올렸다고 아까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시야 진짜 좋다. 아, 왕관. 눈부시다. 근데 되게 깨알같이 일단 수납 공간이 많네요. 여기도 순환 공간 있어.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 앞에도 오. 있고, 여기 하이패스 달려있다. 그러면 여기도 있나? 헐, 대박, 여기도 있어요. 거기 물 꽂는데 이상해. 너무 많아요. 이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지금 여기 앞에. 왜요? 다섯, 여섯? 지금 8개. 일단은 지금 물을 꽂을 수 있는 곳만 6개가 되고요. 근데 이 앞에 뭐 글로우박스를 대체하는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와, 이 옆에도 뭐 일단 1.한 2리터 페트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1리터는 확실히 되고 여기도 이렇게 손잡이 대신에 깨알같이 수납 공간이 있고 안더선으로 있는 콘솔 박스 중에 가장 큰 공간이 아닌가. 가방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공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선 충전이 또 있네요. 야, 진짜 확실히 이 스마트폰 충전이 다 있으니까 진짜 좋네.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컵홀더 여기 또 네. 있고 네. USB도 있고. 네. 그리고 혹시 이게 무게 들어봤어요 여기? 아니, 아까 이거 수납 공간. 여기도 지금 선반이 네. 하나 더 있어 양쪽에. 네. 이건 거의 트럭에 있는 선반처럼 트럭에도 여기 선반이 있거든요. 아, 여기 비상금 숨기는 건가? 공간도 깨알처럼 잘 해놨네. 사이드미러도 보면 거울이 2개예요. 2종류로. 약간 트럭들 보면 항상 사이드미러 2종류로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사이드미러 시야 좋아요. 네. 그다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2개나 있으니까. 자, 지금 고속도로를 나와서 일반 국도로 내려왔는데요. 편하다. 속도가 확실히 이제 여기 이제 60으로 줄어드니까 엄청 편한데요. 그리고 이건 속도를 올릴 일도 없잖아. 그죠. 무리해서 과속하면 사실 또 부담되니까 그쵸. 딱 60으로만 가니까 엄청 편하고 좋네요.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오르막 가려고 하니까 역시 엔진 소리가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네, 저 지금 왜 갑자기 소리가 커졌지? 했더니 오르막이라. 아까 뒷좌석 시승할 때 약간 단단한 편이라고 그래도 아주 편하진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코너 돌 때 휘청휘청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유럽 차들, 특히 이제 벤츠가 이게 저 사실 이번에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300만 대나 팔렸다고 그래서 우와. 글로벌에서 지금까지 아니 이게
저런 차, 승용차도 아니고. 그쵸, 그쵸. 확실히 유럽에서는 이렇게 소형 버스로 되게 많이들 쓰니까. 오. 그 유럽 출장 가면 이 차 저 자주 타거든요. 아. 공항에 픽업 오고 막 이런 아, 차들 진짜요? 대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많이들 타긴 하겠지만 그래도 와 300마일만 대나 팔렸어? 그랬었는데 고속방지턱 오 출렁 오. 괜찮은데요? 네. 가속력도 이 정도면 뭐 네. 소렌토를 오. 추월해서 그리고 저희는 추월하고 있어요. 와우. 야. 자, 이제 속도를 유지해가면서. 자, 지금부터 저희가 늘 타던 그 유명산 산길을 탈 건데요.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 그쵸, 지나가는 거죠? 네. 오. 속도를 조금 세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충격이 조금 더 들어와요. 네. 근데 이게 소리랑 충격은 큰데 몸으로 그렇게 안 크게 들어오는데요? 네. 오. 에어 서스펜션까지 있어서 잘 버텨주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무래도 그 오르막에서 엔진 소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올라가는 엔진 소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안 나가요? 아니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아요. 아. 그래서 편하게 차가 나가줘요. 결국 아무래도 이제 디젤 엔진 특유의 그 뭐 토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전이 한 2,500까지만 올라가도 소리는 꽤 많이 올라오는데 아. 실제로는 되게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엔진룸 방음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리가 다 그대로 들어오긴 하는데 네.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치솟거나 막 힘들어하지 않는데도 소리가 다 들어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시프트 패들 있어. 어 진짜? 야 깜짝이야. 아 그러게요, 진짜 깜짝이야네요. 와. 실제로 페이크 아니고 진짜 작동합니다. 아 설마 베이크로 바로 달아두겠어요? 1단, 5단, 4단, 우와. 3단. 야. 자, 코너링! 오, 예! 근데 진짜 별로 없네? 네. 오. 사실 차가 키가 크니까 네. 그래도 좀 기우뚱할 줄 네. 알았는데 기우뚱도 기우뚱이고 막 앞뒤로 막 저는 이제 기니까 별로 없네요. 산길도 탈만하네. 네. 아니 뭐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어차피 뭐 60km까지밖에 안 가니까 시프트 패들 있는 것도 마음에 든다.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확실히 단수를 조절해가지고 저단으로 해서 이렇게 쭉 코너 돌아 나가니까 오히려 훨씬 나았어요. 네. 이렇게. 네네. 그쵸, 훨씬 낫죠. 오, 코너를 밀면서 지금 네. 가고 있어. 괜찮은데요? 네. 사실 이제 걱정을 좀 아무래도 조금 했으니까. 네, 그죠. 그냥 오. 계속 고속도로만 타는 것도 아니고 네, 그쵸. 산길도 갈 건데 네, 그래서 네.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요. 진짜 괜찮겠네요. 길이만 조금 신경 써서 차가 워낙 기니까 네. 뒤에 꽁무니가 잘 따라오는지만 체크하면서 네. 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렇게 턱 있거나 이럴 때 주차장 지나갈 때 뭔가 배가 닳을까 걱정하는 거 정도, 내리막 이렇게 있을 때 그거 정도만 뭐 조심하면 괜찮겠는데요. 네. 아까 이 차를 타고 제가 지금까지 시승한 중에 가장 많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러면서 아까 탔을 때도 잘 영상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뭐 편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우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신 차리고 입 다물어야지 이러면서 근데 뭔가 지금도 이렇게 코너를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또 입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이건 정석으로 부드럽게. 지금까지 못 보던 유명산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시트 지금...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네. 이랬구나. 자, 지금 펠리시아까지 저희가 시승해서 왔는데요. 오늘은 진짜 생소한 경험의 끝이 어디까지 오는데 이 차가 이렇게 큰 게 이렇게 펠리시아를 다 가리고 있으니까 느낌이 너무 이상하네요. 근데 펠리시아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차가 완전 거인이긴 한데 제가 겨우 돌렸어요. 차가 워낙 기니까. 근데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돌릴만 하더라고요. 자, 뒷모습도 한번 여기 이제 519 CDI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도어가 양옆으로 열려서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와! 야. 이거 뭐 영화관인데? 여기도 엄청 잘 해놨는데? 이야. 아. 와, 여기도 데크가 돼 있고. 아니, 일단 3열 시트까지 있는데도 네. 이 트렁크 공간이 이만큼 나온다는 게 좀, 네. 이거 뭐 골프백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골프백을 보니까 세우더라고. 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가지고 넣으면
이 골프 사실 치러 가실 때들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러네, 그렇게 충분하네요. 옆으로도 쌓을 수도 있고 세워도 될 왜 정도로. 높이가 되니까. 네, 한번 뭐 유모차는 충분하겠는데요. 와, 아. 와, 어마어마하다. 야, 여기서 보니까 네, 진짜 와, 넓겠다. 실내 공간이 장난 아닌데? 뭐 올라보세요. 높은데? 우와! 우와! 오, 영화관 맞네. 영화관이네, 이거. 이게 지금 가격이 사실 이제 뭐 319하고 519에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네. 또 컨버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금 이 차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집 한 채? 집 두 채? 네. 지금 일단 뭐 컨버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억 4천에서 뭐 오. 2억 근처 이렇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억이 좀 넘더라고요. 실제로 역시. 이제 컨버전 돼 있는 내용을 다 합쳐가지고 아. 2억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2억이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그렇죠. S 클래스도 2억이고. 레인지로버? 네. 사실 뭐 S 클래스를 살 거냐 이걸 살 거냐 그거는 사실 다른 논- 얘기죠. 논외의 네. 이야기고 S 클래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2억 정도면 집보다는 싸잖아, 그죠?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제 괜찮은데요? 부동산 가진 분들이 요즘 그렇게 부러워요. 자, 일단 뭐 펠리시아까지 오는 동안 시승을 했는데요. 뭐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제가 먼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운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차가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위에 천정이 닿는 그런 뭐 사실 뭐 지하로 들어가는 일 아니면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그쵸.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뒤가 조금 빠져나오는 코너 아주 급한 코너라든가 그런 데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사실 뭐 힘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해서 저는 운전해 보기를 참 잘했다. 이 차가 어렵지 않구나, 편하구나 라는 부분을 저는 확인했다는 게 뭐 중요한 소득인 것 같아요. 혜영 기자는 운전을 안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뭐 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반면에 저는 탑승만 했으니까요. 뭔가 탑승객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뒷좌석도 있으니까 네, 그쵸. 통틀어서 총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운전이 편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안 한 게 아쉽긴 하고 갈 때 네. 해보시는 걸로. 제가 아까 막 굳이 탑승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약간 비행기 타는 느낌이었어요. 음. 약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짠 입장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랬고 저의 총평은 세컨드 하우스? 또 하나의 집? 야. 약간 좀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구나. 여유가 있다면 음. 뭔가 굳이 한 군데에 정해서 아니면 별장도 멀면 거길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내 집의 주차장에 나의 세컨드 하우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뒷좌석에 있다가 앞좌석으로 옮겼잖아요. 되게 네. 고급 원룸에 있다 베란다로 쫓겨놓은 기분이 약간 들었는데 그런 기분이 살짝 들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이 네. 뒤에 있는 그 공간 자체는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컨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9인승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뭐 뒤에 만약에 화물 공간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무실로 꾸미는 경우도 가능한 거니까. 오,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이동 상담 뭐 이런 것도 네, 되겠다. 그래서 어떤 네. 형태로든 사실 이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가능하고 혜영 기자는 특별히 세컨 하우스에 포커싱을 둬서. 네, 저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총평하기 전에 앞서서 좀 약간 자괴감이 드는 게 이러려고 출력 이야기했나? 아, 이게 이 큰 차를 190마력 가지고도 이렇게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막 300마력, 400마력, 막 500마력. 근데 사실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필요한 거고. 그럼요. 이 차는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네. 편안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네. 자, 그럼 저의 총평은 세컨 사무실 세컨 오피스? 숟가락 얹기. 그래서 사실 어떤 형태로든 사실 변환이 가능하고 사실 이동 가족 간에 아니면 또는 어떤 특별한 그룹에서 좀 더 편안하게 장거리를 이동하셔야 할 때 정말 적합한 모델인 만큼 뭐 그런 용도가 주이겠지만 혜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나만의 공간으로 세팅을 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계속 타고 오는 내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승기를 찍으면서 가장 많이 입을 벌리고 있었던 시승기가 아닌가. 우와 이러면서. 자,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프린터, 그 중에서도 세화 자동차가 컨버전한 스프린터 디바인 5 엑스트라 롱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긴 길군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